여러분, 전세 살까요? 월세 살까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타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불안한 임대차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떤 흐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요, 2025년 바야흐로 내년입니다. 새해 2025년 재개발 소액 투자 핵심 지역 대공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재건축도 지금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했죠. 재건축할 수 있는 유망 아파트들을 콕 집어드리는 그런 시간까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와 그리고 신성호 실장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1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보실까,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금액별로 맞춰서 알려드리는 1:1 개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DJ. 자, 임대료가 지금 계속 월세, 전세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 바로 임대차 시장, 이 불안이 언제까지 가속화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지역 월세 보증금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죠. 월세 상승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전세 월세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게 기사가 나온 거죠. 전세의 월세화 가속,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끊길라 한숨. 자, 높아준 대출 문턱에 서울 아파트 월세 지붕 뚫고 하이킥. 한마디로 월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KB 부동산의 월세 지수 2022년 1월을 100으로 놓고 기준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는요, 서울이 뭐 90.832, 서울이 90.832, 그렇죠. 2010년 90 이렇게 됐다가 2024년도 한번 보세요. 서울 같은 게 116이에요. 116. 여기는 15년도 90이었는데 116. 그렇죠. 점점 오르고 있죠. 10월달 되니까 117. 한마디로 월세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뭐 전체 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과거에 2015년도에 강북 14개구 92, 강북 11개 89 했던 게 지금 보면은 강북 14개 구 2024년 115, 116, 118. 지금 높아지는 거 여실히 뭐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세 지수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산다라는 얘기죠. 자, 서울 아파트 10월 월세 지수가 110.8입니다. 110.8.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 2015년 아까 90이었죠. 90 수준에서 현재까지 3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당연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서울 지역 월세 비중이 8월 35.9에서 41.9%로 9월 달에 늘어나고 있다, 증가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월세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월세로 가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 다들 아시죠?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이 1주택, 2주택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지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바꿔서 좀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 돼요. 지금 월세 상승 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세가 많이 오르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따로 떼놓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는 전세가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월세를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이 비아파트가 더 많이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월세 수요가 많은지 전세 수요가 많은지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 기사나 이런 데서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월세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게 부동산 개발업체들,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이런 데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으로 속속 상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M&G, 모건 스탠리, 월세 수요 돈 냄새 맡은 글로벌 공룡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전세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 모든 나라들이 전세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다 월세, 렌트예요. 그러니까 월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제도가 이게 활성화돼야지 큰 손들이 들어오는데 우린 전세제도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냄새를 맡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자본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망설여 왔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1인 가구 증가세가 눈에 띄고 전세 시장 불안으로 월세 수요가 커지는 등 급격히 변화 중인 한국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슬슬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월세 비중이 역전이 된 게 2022년도라고 해요. 2022년. 그래서 이때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세와 반전세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전세에서 월세를 가속화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와 이 비아파트를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월세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월세 비중이 크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비아파트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월세가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장 큰 게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 제 주변에도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리 결혼을 한 친구들이 전세로 들어가지 말아라. 월세로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세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상 못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입자들이 빌라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기피 현상을 보인다는 거,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 전세로 해서 월세를 가속화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물론 아파트도 반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아직까지 아파트는 전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요, 오히려 아파트 전세 비중이 3분기까지를 합치면은 한 62.5%예요. 아파트 전세 비중이. 상당히 높죠. 올해 또 전세 비중이 2024년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B아파트나 아파트 두 개 다 합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세 비중이 낮아졌지만 아파트를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전세 비중이 오히려 2024년도는 높아졌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대출을 계속 쪼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못 받게끔 쪼이죠. 전세 대출도 못 받게끔 쪼이고 있고. 그런데 전세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면요.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이게 은행 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은행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요. 은행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는 것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전세에서 월세의 가속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이 비아파트 부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파트에서 이게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 월세 비중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빌라. 자, 실제 우리 아파트에서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32평형, 34평형 하는 거예요. 올해 초 월세 250만원에서 320만원, 28% 상승했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 단지죠. 신시가지 7단지. 7단지는 또 가장 좋은 단지네요. 그쵸? 전용 53제곱미터. 이건 소형평형이죠. 방 2개짜리. 이거는 1년 전 월세 130만원, 최근 190만원, 46% 상승했다. 근데 아파트는 이 반전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는. 그렇죠? 반전세도 많고, 그냥 전세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월세들이,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 무조건 오피스텔, 이런 상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투자해서 가치가 상승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차라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는다면, 근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면 월세도 받으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차라리 그래서 아파트를 이런 월세 받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투자 상품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가 날까요, 여러분? 월세가 날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어진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전문가들도 전세제도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세제도 50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50년 돼도 안 없어집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상당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게 악용이 돼서 부작용이 생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도 전세제도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왜? 전세금은 내가 일정 2년이고 이 시간이 지나서 나갈 때 되게 찾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살다가 그 돈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일종의 저축성 돈으로서 내가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을 해서 내 집을 장만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게 바로 전세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뭐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 불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서로 간에 이익이 맞아서 생겨난 제도가 계속 유지됐던 제도가 전세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로 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서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전세 사기라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 여파가 지금 후유증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빌라나 이런 뭐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세 사기라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이 전세제도라는 것은 정말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제도라는 걸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전부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들,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요, 월세 비중이, 내가 한 달에 월세를 살면서, 렌트를 살면서 월세 비중이 내 월급의 4분의 1, 3분의 1이 월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집 월세로. 그렇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빼고는 견뎌 나가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세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놔. 그리고 그렇죠. 이자를 내놔. 그 월세로 놓고서 월세로 이자를 받으나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높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세 제도는 어차피 계속 갈 거고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전세 제도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월세보다는 당연히 돈이 매달 안 들어가는 전세가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전세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지만 서민들의 이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게 분명한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낫겠죠. 지금 월세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게 뭐 단순한 부동산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동산이 어떤 이제 하나의 좀 이제 흐름이 좀 바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세 수요도 많아지고 월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거는 타의적이라는 거예요. 자의적이 아니고. 왜? 내가 돈 안 낼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빌라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완벽하다면 당연히 전세 제도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월세로 전환되는 게 빠르다고 해서 월세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이 주춤주춤하잖아요. 주춤주춤하고 가격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그럼 어디가 들어가요? 전세로 들어가길 원해요. 전세로. 그렇죠?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아져. 그럼 결국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공급이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의 어떤 정책의 하나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월세 시장의 흐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발 전세 월세로 살지 마세요. 일단 내가 여력이 안 되면 전세 월세로 일단 살더라도 어떻게든지 내 집 장만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제예요. 필수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전세나 월세나 대책 없이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는 제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 말을 믿으시고요. 뭔가 투자를 하려고 내 집을 장만하려고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야. 움직여 봐야 지금 아니야.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산입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믿고 무조건 내 집 장만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내 집 장만이 되면은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세요.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방향,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으니 재개발, 재건축에 올라타면 돼요. 물론 어떤 지역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예전같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지만 방향은 일단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돈이 엄청나게 내가 현금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이 1억 2, 3억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을 확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셨죠? 지금 전세 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는 내년에도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내년 전세가 계속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내 집 장만이든 투자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